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사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인데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 강의가 필요한지, 또 이 강의를 어떻게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뭔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논의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인문학 열풍이 좀 불고 있죠. 열풍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반인들이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호감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저희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였을까요? 사농공상 중에 선비들이 가장 많이 논의했던 학문이 뭘까요? 수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과학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농공 중에 공은 좀 무시됐던 직업이잖아요. 상은 너무 무시됐고, 이게 다 음모인데 사실은요. 바로 인문학이었죠. 물론 선비들 중에서는 산술이라든지 이것도 공부를 했지만 그건 일부였어요. 거의 다가 인문 철학만 공부를 했죠. 그랬던 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을 통한 어마어마한 경쟁의 원리에서 인간학, 즉 인문학이 아주 소외당한 그런 시절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학문으로서는 정말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성숙되려면요, 대학에서 철학과가 최고의 인기학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깊이 대상의 1위가 바로 철학과고, 인문학을 공부하면 거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시대인데, 왜 일반인들이 드디어 인문학에 관심을 가졌느냐? 저는 이게 하나의 역사의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우리가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냐, 서양사에서 좀 비유를 하자면 바로 르네상스가 바로 인문학의 발악이잖아요. 그 전이 바로 뭐였냐면, 왜 그러면 르네상스가 일어났냐면, 바로 종교가 순수한 종교의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 권력과 결탁이 되어서 아주 인간들을 무지 괴롭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세기 말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드디어 문해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독 한국이 지금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문학이 좀 이렇게 발전되는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인문학이, 철학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부흥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뭔가 갈등 구조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발달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제가 우리들한테 확 가져왔다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왜곡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으로 결국은 북한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자본주의가 되면서 오로지 남한 사회는 자본주의적 요소만 발전이 쫙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인간은 무조건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생산의 3도 요소가 자본, 노동, 토지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자본과 노동과 토지가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노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 비중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과연 내가 육체적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코. 이거를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노동은 신성한 거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노동이 신선하지 않아요. 특히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점이 많아요. difficult, dangerous잖아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마저 낮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많이 발달되고 경쟁치 치열한 사회는 당연히 인간 소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탐구가 필요도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세월을 지금 우리가 아주 긴 세월을 보내어서 드디어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지옥의 나라, 헬 조선이라고 해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거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중세 사회가 그토록 종교적인 문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절박함을 알고 드디어 인간 탐구를 시도했듯이 대한민국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드디어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드디어 알파고가 나타났잖아요. 이미 사실은 알파고는 요 근래 나타난 게 아니죠. 옛날부터 인공지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전되어 왔거든요. 지금 컴퓨터의 발달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대적으로 엄청난 속도죠. 제가 한 20년 전에 컴퓨터를 처음 시작했는데 86년도? 그죠? 정확하게 그때인데. 86년도면 3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컴퓨터의 용량이 하드가 최초로 산 게 10메가였어요. 10메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거의 테라, 뭐 기가도 아니고 테라거든요. 뭐 16테라 이렇거든요. 이게 몇 배냐면 제가 계산도 정확히 안 나오는데 거의 뭐 한 수백만 배 될걸요? 지금 우리나라의 컴퓨터 통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 속도는 말도 못하죠. 그러면 지금 드디어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바둑을 붙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슈가 된 건데요. 저는 이 게임을 보고 뭐 이걸 두려워하니 마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미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20년, 30년 전에 주산 열심히 했던 사람 지금 뭐 할까요? 엑셀과 주산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암산이 주산을 이길 수 있어요? 엑셀을 이길 수 있어요? 10년만 지나면 만약에 슈퍼 알파고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간이 이 세돌 아니라 이 뭐 4돌, 5돌, 100돌, 만돌, 천돌, 조돌이 나와도 게임이 안 됩니다.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기하급수적인 어떤 단계로 무조건 막 발전하겠죠. 인간의 발전은 그렇게 못 따라가요. 여기에 드디어 우리는 인간 다음에 진정이 뭔가를 탐색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인간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학을. 그러니까 즉 지식 검색어에서 검색될 수 있는, 그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지식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 다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생각. 그 생각은 기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는 생각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컴퓨터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한 것만 이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걔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이겨내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간학입니다. 인간학. 그죠? 그래서 가장 선진국은 인간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예요.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으로 경제 수준이 다가섰잖아요. 드디어 인간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즉 2등이 아닌, 영원한 2등이 아닌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서양의 어떤 지식 체계를 그대로 베껴와서 암기하는, 그거는 영원히 2등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인간 탐구가 근원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강의를요,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왜 인문학이 제대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자녀를 먼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대학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먼 미래에 구조적 실험이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한 이 알파고 저는요 지금 제 딸이 지금 회계학을 하고 있는데 격리 회계사 쪽인데요. 10년 20년 뒤를 늘 걱정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어떤 모습들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는 이해됐죠?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동안 인간 소외로부터 우리가 물질적인 토대에 의해서 인간이 소외된 이 불행한 시대에 인간 탐구는 꼭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근원적 고독이나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가 없다. 나의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미래에 이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래의 내 삶은 도태되고 만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그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인문 강의를 보다 보면 조금은 극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물론 그 상업적인 요소가 이제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순수하다가 상업적인 요소가 설득 들어가면요 대부분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 사이트에도 보면은 찌질한 인문학 그 사이트도 많아요. 막 들어가서 보면 뭐 부동산 경매, 그게 어떻게 인문학 강의입니까? 적어도 인문학 그 내용이라면 부동산 뭐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물론 그게 인간학에 대한 어떤 강의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투자 쪽이면 이거는 인문학 그 사이트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아주 난해해요. 아주 난해해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또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인문학 책을 읽다 보면은 뭐 대단한 철학자의 얘기 같은데 뭐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강의하는 사람이 나 유식, 너희들 무식. 그러니까 내 강의 듣고 그냥 따라와. 팔로미예요 그냥. 이거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인문학 강의가 어떤 식이 돼야 되냐 가장 바람직하냐면요. 뒤에 제가 자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수평과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인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수평적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내가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인문학의 속성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듣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인문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책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이제 인문학 책을 사가지고 쭉 읽어요. 그럼 뭐 조금은 현학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긴 하겠죠. 그러다가 좀 뭐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좀 끄덕이고 또 어려우면 또 막 좀 졸리고 그러다가 상당히 또 자기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그 피상적인 유익, 관념적인 유익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책을 덮잖아요. 읽었을 때는 나름 뭐 괜찮았어 하고 좀 우쭐해져요. 왜? 내가 이런 수준 높은 책을 읽었으니까. 근데 딱 읽고 난 뒤에 현실에 돌아오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념적 유희라고 봅니다. 관념적 유희. 관념적 유희라고 봅니다. 하나의 사치품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양심을 걸고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고 좀 폰 좀 잡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철학적 사유, 니체, 오, 그렇지, 칸트, 헤겔, 와, 대단한데 잘 몰라요 사실은.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 오,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카오스 이론과 함께 와, 유기론적 세계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게 돌아와서 현실에 돌아오면 뭐 어쩌라고, 그죠? 전 이런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강의는 소통의 강의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사실 옛날에 제가 인터넷 강의를 매우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이유는 인터넷 강의는 일방적인 강의밖에 안 됩니다. 토론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토론식 수업을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방송 장비가 어마어마해서 막 마이크를 대부분 가까이에서 뽑을 수 있고, 제가 옛날에 130명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마이크 16개를 교실에 꼽았었어요. 그리고 그래 넌 뒤에 마이크 꽂고 얘기해봐, 이런 강의를 제가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마이클 샌달이 와서 그렇게 강의하던데 그 정도가 돼야 되죠. 지금 인터넷 강의는 일방적이잖아요. 저는 이런 강의가 솔직히 싫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저보고 선생님 강의를 이 주옥 같은 강의 죄송합니다. 좋은 강의를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좀 들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그런 요소가 없더라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저는 좀 내가 너무 또 편협한 사고를 했구나. 인터넷 강의도 그런 교육 평등에 좀 이바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왜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냐면요. 처음엔 제가 뭘 생각했었냐면요.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좀 거창한 주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중에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로만 가고 있지 개인주의를 지금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념적인 강의를 책을 쓰고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 또한 뭐 관념적 유의에 불과하겠구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실제적이었던 문제를 다루자. 무슨 원리냐면요. 제 강의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이론, 인문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에 대한 추상적, 관념적 이론화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자 사상이면 노자의 생각을 쫙 설명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갈등을 먼저 던져서 그것들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자의 무의자해라든지 아니면 진리의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원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또 부모들을 위한 인문학을 했냐면 자녀와의 관계의 갈등 문제를 또 자녀 교육을 잘못된 통념이나 관념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그게 진정한 인문학의 공부죠.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인문학은 그건 개똥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이런 갈등을 갖고 바탕의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지금 강의의 목표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을 때는 이렇게 좀 제가 나름 이 일반적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좀 토론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포즈를 누르세요. 스탑 말고요. 스탑은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포즈, P-A-U-S-E 그죠? 왜 우리 이런 게 있고 왜 이게 있죠? 이 표시.
예? 이게 두 개 돼 있는 거. 이건 스탑이죠, 스탑. 이거 누르면 딱 정지되는 거고, 이건 PAUSE, 그죠? pause. 이거를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고민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다음 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까? 사고를 언어를 지배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딱 듣는 순간 누른 다음에 뭐지? 하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제 뒤에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만약에 불만이 생기면 뭐 저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어떻게 닿으면 저한테 밑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발견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문학은 그런 식으로 전개돼야 됩니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내 생활과 동떨어진, 칸트가 위대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 정말 싫거든요. 비판적 사고가 포함되지 않는 인문학적 공부는요, 쓰잘데기 없는 관념적 유희, 즉 몸에 귀걸이를 달고 다이아몬드를 달고 화려한 어떤 자기의 열등의식을 자극할, 만족시킬 만한 어떤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고민을 한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인문학적 토대를 갖고 끝없이 비판하고 왜 뭐가 맞아 나는 아닌데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엄마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기 모두에 이 강의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